아니면 바로 그냥 날로 연봉도 괜찮고 봤어. 난 상품. 안녕하세요. 카일 컨설팅의 신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일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도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의 입장에서 나는 뭐가 제일 두려웠을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뭐가 제일 무서울까? 뭐가 제일 궁금할까? 뭐가 제일 걱정될까를 제가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바탕으로 좀 재밌는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걱정됐었던 부분은 나는 수시를 해야 하는가 정시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좀 컸어요. 저는 제가 첫째였고 부모님이 입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셔가지고 아무것도 제가 아는 게 없었고, 고등학교도 심지어 타 지역으로 혼자 가게 되어가지고 아는 친구도 없고 아는 정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저 혼자 직접 맞닥뜨리면서 제 경험으로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이러했었다, 그 다음에 이런 소문들은 실제로 이러했었다, 이런 정보들은 실제로 이러했었다를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이게 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질문을 뽑아왔거든요. 몇 등급 받으면 서울대 갈까요? 몇 등급 받으면 여기 플랜카드가 딱 붙을까요? 서울대 가면은 플랜카드 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직접 드리려고요. 혹시 아시는 분? 나는 정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틀리셔도 되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마이크는 안 나와요. 몇 등급 받으면 서울대 갈까요? 1등급. 아쉽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몇 등급 받으면 서울대 갈까요?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몇 등급 받으면 서울대 갈까요? 가장 정답에 있던 대답이었거든요. 자, 정답은 제가 원하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매년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기준으로 어떻게 수능 성적을 받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는지를 갖고 왔습니다. 좀 값이 튀는 예체능과 의학 계열은 제외를 했고요. 자, 서울대 입시 결과를 보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수치들은 모두 상위 70% 100분위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100분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100분위가 94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1에서 100까지로 나타냈을 때 6등이라는 얘기입니다. 6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 70% 100분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과에 100명이 예를 들어서 입학을 했을 때 70명의 성적을 나타낸 거예요. 70등의 성적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과가 지금 간호학과로 나타났거든요. 국어 100분위가 94, 수학이 96, 탐구가 90.5. 그래서 이 과목들의 평균이 94.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94.5는 간호학과 입학한 학생들 중에 위에서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상위 70% 학생, 그러니까 높은 학생은 아니죠. 그 학생의 100분위를 나타낸 건데요. 자, 100분위로 볼 것 같으면은, 자, 94면은 몇 등급일까요? 자, 100분위가 100에서 96까지를 저희는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5부터 89까지를 2등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94.5가 나오면요, 평균적으로 몇 등급인가요? 2등급이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과를 한번 볼게요. 수치가 확실히 다르죠. 전기정보공학부가 제일 높은데요. 국어 99, 수학 99.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으로 따지면 2등을 했다는 얘기죠. 100이 1등이니까. 그 다음에 탐구가 93.5. 그래서 평균이 97.33입니다. 자, 그러면 1등급이 제가 96부터 100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등급, 딱 1등급도 아니고 1등급보다 더 잘 봐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를 입학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모르겠습니다가 정답이었고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를 들고 와봤어요. 아까 서울대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시 전형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건데요. 자, 서울대학교 정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학탐구 2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되냐면 과학탐구 1 과목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물리학 1을 선택했으면 예를 들면 화학 2 이렇게 2 과목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서울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산점이 붙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만 2024년부터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인원을 보시면은 생명과학 2가 가장 많은데 6,500명이잖아요. 이게 1등급 인원을 뽑아보게 되면은 240명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대인재학원이라는 학원이 대치동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최수준 강사라는 강사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실게요. 2021년 생명과학 2 1등급 전원 배출. 그러니까 이 강사의 강의에서 240명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정규반, 전반 마감 976명, 그리고 대기자는 300명 이상. 이런 강의가 대치동에서 있고요. 그래서 대치동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중고나라에서 사왔는데 책 2권을 12만 원에 사고요. 모의고사를 한 회차당 15,000원. 15,000원에 구한다는 얘기니까 2만 원 불러도 팔겠죠. 이렇게 힘들게 구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 정시로.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정시 선발 비율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한동안 뉴스가 많이 났었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및 의대에서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 서울대 보면은 40.7%, 연세대 43.3%, 고려대 40%. 다른 대학들도 보시면은 제가 다 써놓진 못했는데 상위 10개 대학의 평균이 41.8%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시가 59.2%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뉴스도 많이 났어요. 이제 정시 비율 계속 늘리겠다. 정시 비율 계속 확대하겠다. 자, 제 강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데이터의 함정, 경험으로 극복하기입니다. 어떻게 극복하는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혹시 수시에 어떤 전형이 있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 시험 성적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시험 성적에다가 생활기록부 내용들을 반영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고, 논술 전형은 수시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대학에서 출제하는 대학 시험 한 번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이고, 어떻게 보면 정시와 결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시는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하나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비율 40%는 얘만 보는 학교가 40%, 얘만을 가지고 40% 학생을 뽑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시와 정시 중에 나에게 뭐가 잘 맞을까를 제가 어떤 이유로 학교를 선택했고 저는 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전형을 고르는 조금 2가지 방법을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의 분위기입니다. 자, 대부분 여기서는 일반고에 진학을 하게 될 거예요. 일반고는 보통은 수시 위주로 많이 대학을 가게 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름의 고등학교는 없지만 제가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와 같은 학교들을 좀 특별한 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은 편이고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면은 우리 아이가 거기 경쟁에 밀려가지고 등급이 낮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것도 나중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다 같은 일반고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표는 2022학년도 고교별 정시의대 입학자 수 상위 25개 고교입니다. 자사고가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일반고인데요.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역입니다.
대구 수성구 6곳, 서울 강남구 5곳, 서울 양천구 3곳, 서울 서초구 2곳. 자, 강남구와 서초구는 가장 유명한 강남 8합군 대치동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양천구는 목동,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는 범어동. 이렇게 해서 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름이 조금 돌아다녔을 법한, 대치동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름이 돌아다녔을 법한 이렇게 학원가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그 지역에 있는 자사고, 그 지역에 있는 일반고에서 이렇게 정시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2022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상위 22 고교를 보면요. 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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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정시 인원을 한번 볼게요. 정시 인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심지어 고교 유형을 보면 일반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 예술고나 과학고, 그 다음에 예술고가 좀 많거든요. 예술고는 이제 예체능 계열이기 때문에 좀 뺀다고 쳐도 자사고에서 정시로 굉장히 많이 가죠. 서울대학교는 뭔가 국립대학교에서 일반고 수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사교육도 주장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좀 제가 물론 안티는 아니고요. 근데 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사고들이 사실 정시를 굉장히 잘 보내고 정시 경쟁력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문제풀이 방법 하나만으로 등급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강의, 그 다음에 좋은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더 효율을 많이 내는 그런 교육 인프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치동, 목동, 범어동 이런 곳에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정시를 가기가 유리해요. 그러나 수시는요, 정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 수업을 정말 잘 듣고, 왜냐하면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를 잘 외우고 그 시험 범위를 완벽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기부를 꽉꽉 채우고, 그래서 교육 인프라 없이도 충분히 좋은 성격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수시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 대한 성실한 참여, 그리고 이 시험 범위를 얼마나 내가 많이 외우냐, 얼마나 내가 꼼꼼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외우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잘 나오고 상위권을 팍팍 밀어주는 일반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 좀 재밌는 예시로 상산고등학교가 아까 있었잖아요. 상산고등학교 전교 1등의 내신 성적은 매년 평균 3점대입니다. 전교 1등이 3점대를 받아요. 그만큼 1등급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고에서 다 수시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서로 경쟁해가지고 내 등급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절대 이만큼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여기가 정시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신이 3점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신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나의 현재 상태인데요. 저는 나의 현재 상태를 먼저 보고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행학습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선행학습이 아예 안 되어 있다면 수시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수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 공부할 시간은 서서히 밀려나게 되면서 학교 시험이 하나 둘 중간 망하고 기말 망하고 중간 망하고 기말 망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정시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역전 방법이 정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수시를 지원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 스타일은 어떤지, 주변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는 능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교 1등이라면 다른 학생들은 나보다는 공부를 당연히 덜 할 테고, 그런 환경에 다른 아이들이 PC방에 가자고 하는 걸 내가 뿌리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수시에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력과 사고력의 차이인데요. 수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암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외울수록 좋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암기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암기력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암기력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수시에 장점을 발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암기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암기력보다는 나는 사고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로 저는 과학탐구도 암기가 필요한 생명과학, 지구과학보다는 물리학, 화학 이렇게 두 과목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부 스타일은 저는 주변에서 놀자고 하면 무조건 놀아요. 근데 주변에서 공부를 하자고 하면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굉장히 흔들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럼 혼자 독서실에 있으면 무조건 핸드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환경이 흔들리는 타입이었고 선행학습은 거의 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전 방법은 정시뿐이라고 생각했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정시를 해야겠다 해서 저는 혼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사고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결정은 하나도 없었고요. 부모님 오히려 반대를 하셨고 저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부모님께 저는 자사고에 진학을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수능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 수시를 선택하실 건데 수시를 선택하기로 하셨다면 정시 준비는 아까 정시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준비는 비시험 기간과 방학을 이용하자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시험 준비를 하느라 밤도 새야 하고 시험 준비에 올인을 해야 하는데 언제 모의고사를 풀고 있을 시간이 나겠어요? 시험이 끝난 후 뭐 한 번 PC방에 가는 것 정도는 충분히 괜찮지만 그러고 나서도 모의고사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말자. 그리고 이 정시 준비 자체가 그냥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정시 준비, 수시 준비가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학 공부 많이 해놓고 이때 과학 공부 많이 해놓으면 공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수학 공부 많이 해놓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학교 시험 준비가 편해집니다. 국어 공부할 시간 늘어나고요. 영어 공부할 시간 늘어나고요. 그래서 지문 하나라도 더 했는데 그게 시험에 딱 나오면 성적이 올라가는 길이겠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절대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혹시 정시로 대학을 가실 분이 계신다면 이게 제 주변에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이 학생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을 빠르게 버려요. 빠르게 버리고 나는 수능 칠 거니까 이 쿨하게 학교 시험을 버리는 내 모습에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나는 쿨하고 정시 파이터고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러나 수능을 치고 나면 다 울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시로 대학 갈 건데요 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학교 시험 중에 수능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챙겼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 시간에는 어차피 그 1시간 잔다고 크게 달라지지도 않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학교 시험은 적어도 열심히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요. 저는 국어 공부를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국어에서 한 작품을 내가 다 외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교 시험을 치고 하다 보면은 그게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침 수능에 나오는 순간 그 지문은 정확하게 3분 만에 다 풀 수 있습니다. 6문제를 3분 만에 풀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학교 시험을 버린다고 대부분 공부를 한다고 장담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을 버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